육군사관학교와 교내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서 외부 경납고, 수납고 같은 데로 옮기고 대신 만주군 출신인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문제를 왜 굳이 들쑤셔갖고 이 실점을 하는 이 상황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너무 이 정부에 감사합니다. 이 정부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와 우리 여당에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또 이제 독립운동과 역사 얘기를 전 국민이 또 하게 됐다. 이제 또 우리 항일 독립사에 대해서 또 이걸 공부를 하게 됐다. 저 이 한겨레에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신뢰와 사랑 보내드립니다. 국민들의 항일 투쟁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수가 이걸 없다. 왜 괜히 지금 오락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는데 흉상이 거기 사실 있는지도 잘 몰랐죠. 그렇죠. 그걸 누가 신경 쓰나 사실 육사에 다니는 사람이나 신경 쓰지. 일반 국민들이 거기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육사에 갈 일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왜 옮긴다고 그걸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또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마치 준비된 답을 그렇게 다 해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육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육사의 단독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반발이 있어서 좀 쪼그라들고 수그라들었으면은 누가 또 똥볼 찾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양상을 잘 보면은 며칠째 국방부가 입장이 안 변해요.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도 검토 중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백선엽 장군의 이 흉상을 대신 갖다 놓는다는 거는 우리가 검토도 안 해봤는데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 이력이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와서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며칠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사 차원도 아니고 국방부 차원도 아니고 그 윗선의 어떤 의지가 뭔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죠. 이게 무리다라는 주장을 광복회도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그 아주 절친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종찬 회장이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들하고 관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당내에 이제 사실 당내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도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오바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좀 아닌가 봐. 이산이 아닌가 봐 할 법도 한데 이러고 계속 똑같다는 거는. 김병민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죠. 과유불급이다. 김병민 최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윤주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을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후손 되시는 분들, 독립운동가들 후손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 뼈가 아픈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국방부 위에 있는 어떤 의지가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 결국엔 용산의 의중이다.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정확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홍범도는 공산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일인지 아니면은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아마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뭘 하나를 깔고 지금 진행하는 건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인가 있잖아요. 우리 김한길 위원장. 김한길 씨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하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국민통합위 김한길 키워드 2개 얘기하면 여의도에 무슨 온갖 얘기가 나돌아요. 근데 그거 다 제하고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두 날개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측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좌측 날개가 뒤로 가려고 그러면 그건 새가 뚝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려고 하는 이 좌측 날개까지 우리가 국민통합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뒤로 가는 좌측 날개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럼 또 공산 전체주의 누구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죠? 민주당? 민주당이냐 물어보면은 애매하게 자꾸 답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좌파 운동권?
글쎄 뭐 그런 건지 뭔지. 그러니까 이걸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대통령 마음에 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뭔가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게 공산 전체주의고 뒤로 가는 좌측 날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산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누굽니까 우리 거리의 목사인지 하느님 친구인지 하는 양반 있잖아요. 정강훈 선생님이요? 네, 하나님 친구. 네. 네. 정광훈 목사가 홍범도는 공산주의자, 뭐, 우리 독립군을 사살했다, 소련의 편에 서서,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또, 예? 아, 홍범도는 공산주의자, 이거를 이미 작년, 재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먹힌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움직이는 구조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지금 언론에 밝히기로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대통령실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홍범도는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그 맥락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박근혜 정부 때 해군함을 홍범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는데 뭐 박정희 때 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된 인물인데 이거를 굳이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들쑤셔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이제 극우적인 선동에 휘말리는 집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집단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육사나 국방부 나가서는 대통령실이 이런 이제 문제로 말하자면 프레임을 걸고 하는 이 차원의 정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이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자꾸 뭐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독립을 이룬 거잖아요. 네.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아주 오른쪽에 이제 이승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그 김교식, 뭐 여운형, 뭐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박헌영, 네. 그다음에 아주 좌측에 뭐 김일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쭉 가는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는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싹수가 노려가지고 북한을 만든 분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한 건데 그분들 중에 어쨌든 그 혼란했던 그 해방 이후에 혼란했던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꼭 어떤 아주 사상적으로 뿌리가 깊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움직이기도 했고 그것이 필요했던 어떤 시기도 있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 등과 함께 네. 이 북쪽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어쨌든 일본군에 의해서 패퇴하고 뭐 이러면서 독립군이 어떻게 일본군하고 잘 싸울 수가 없죠. 네. 이게 다른데 이게 사이즈가 다른데. 네. 봉오동 전투. 그렇죠. 봉오동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계속 어쨌든 진압당하고 밀려가지고 이제 러시아 권역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어쨌든 독립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련의 힘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마침 소련은 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혁명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었잖아요. 그 다른 나라 소련만의 혁명으로는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민족 갈등이 있으니까 지배하는 민족이 있고 지배당하는 민족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민족 자결의 원칙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민족들이 다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민족들의 독립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도와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이 네. 그 전략하고 홍범도 장군 등의 이 고립된 독립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공산당 입당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된 거고 뭐 이런 거지. 홍범도 장군이 예를 들면 소련 정부에 뭐 이렇게 전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이 협조를 해가지고 무슨 뭐 백색내전에서 뭐 백군들을 독립군하고 뭐 다 사살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분은 어쨌든 해방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43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소련 공산당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공산주의자라고 하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제가 지금 쭉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일부 진짜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일부 사람들 말고는.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는 거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 흉상,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지청천, 김자진, 이범석, 네. 그다음 이혜영 선생까지 요 흉상들을
그 당시에 이제 썼던 탄피나 이런 거 쭉 모아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만든 거고 2018년도에 육사 앞에 요거 그 내부에다가 설치를 쭉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김원봉 논란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전까지에 조명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해방 전국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에 속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우리의 온전한 독립운동가들로 포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행보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그게 싫다. 그게 싫기 때문에 이것은 치우고 싶다. 이런 맥락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anything but moon 이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곳에 더 이제 차원을 넓혀서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뉴라이트 운동이나 이런 거 역사 운동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48년 정통론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19년 임정론이 아니라. 저는 건국이라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틀린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매일 열받는데 그 얘기는 맞아요. 1919년이다, 1948년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멱살잡을 게 아니고 미국처럼 어느 날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나라가 짠 생긴 거 아니면 어떤 나라가 형성되는 거는 네?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거는 그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든.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럼 고구려 신라 백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냐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굳이 그걸 잘라가지고 이승만이 국부고 이승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념적인 한 축이 있는 거고 그 이념적인 한 축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사실 한국 역사에 대한 이 우리나라의 우파, 극우파들의 어떤 컴플렉스예요.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역사 문제에 대한 시비를 거늘거든요. 자, 그게 국정교과서고 네. 아까 뉴라이트 운동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건국절 제정이고 다 마찬가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네. 오늘 뭐 유정찬 광복회장도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때 뉴라이트 운동이 한창 정치 사조로 등장했을 때 처음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인 큰 논란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백선엽이라는 이름이 뭐 등장을 뭐 하긴 합니다만 뭐 지금 같은 국면은 아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이 백선엽의 이름이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백선엽에 집착하는 보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뭔가 상징이 있었으면 네. 좋겠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미국의 경우에는 자꾸 네. 미국 예를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보수적인 이제 어떤 정치인, 학자 뭐 이런 분들이 일본도 많이 좋아하지만 아이고 저도 일본 좋아합니다. 네. 찐일파. 네, 뭐 일본 뭐 그 볼 것도 많고 네. 미국을 굉장히 또 동경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네. 무조건 좋고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들 해가지고 그때 독립선언문 쓴 사람들 뭐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 거기에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조지 워싱턴 있고 토마스 제퍼슨 있고 이런 사람도 쭉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우리 한국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과의 분단 상황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북한과의 분단이라는 거는 북한은 북한대로 사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단의 역사를 다시 하나로 합치자고 하면서 뭔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온건론이나 이런 것은 치워버려라. 대북 강경론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남한의 역사가 독자적으로 있기 때문이고 남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북한군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장군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려면. 그게 백선엽 장군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글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한 시간인 게 네. 백선엽 장군의 또 가장 큰 어떤 업적이라고는 다부동 전투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고 역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인물의 업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의 어떤 친일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간도특설대에 복무했고 이런 것들은 또 자기가 쓴 책에 써놓은 것이 있고 거기서 어쨌든 그렇게 한 건 잘못이다라고도 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어쨌든 어떤 처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기념할 수도 있겠지만 백선엽 장군이 뭐 모든 대한민국 역사를 다 쓴 어떤 시조인 것 마냥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볼 땐 컴플렉스다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홍범도 장군의 상을 치우고 거기다 백선엽 장군 상을 갖다 놓는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네. 국방부가 그 얘기까지 못해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을 갖다 놓는다라는 얘기는 오늘 얘기한 거는 그 얘기는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컴플렉스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 아버지, 친한 절친의 아버지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이 흉상은 결국 치워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흉상을 못 치우는 상황이 되면 국방부 장관 옷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니 이 정부의 특성상 유야부야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네. 욕은 뭐 영원히 욕을 하든지 말든지 네. 이제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상을 치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 논란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까지 고려하는 과정이고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언젠가 저희가 밝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저는 흉상 분리철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흉상 분리철거. 형상 어떻게 분리철거합니까? 5명 중에 한 2명만 철거하는 거죠. 아, 2명만? 그 2명 누구예요 그러면? 네? 누구 철거합니까? 뭐 그거는 판단하시겠죠. 일단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면 홍범도 이회영 철거에 저는 걸어봅니다. 아, 이거 아니 근데 이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이혜영 중에는 그렇게 걸만한 인사가 없는데. 네, 어쨌든 이 흉상 어떻게 될지 저희가 흉상 논란 계속 지켜보도록.